하게 되고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님들이 이 건축주구 주인입니다. 지금 어느 사업장보다도 잘 왔는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잘 왔는데, 지금 당장 이자낼 돈이 없어서 개인 신용불량이 되고 디폴트가 되고 이런 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가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다. 한 달에 이자가 10억이면 예를 들어 총회를 무산시켜서 한 달에 지연된다 그러면 한 달만 지연되겠습니다. 총회를 준비하고 이자 계속. 사실 10월 달에 저희 회사에서 이자를 한 달치를 저희가 내드렸어요. 조합장님하고 업무대 행사에서 업무대행비 채권을 담보로 할 테니 지금 빌려주세요. 근데 저도 굉장히 혼났어요. 회사에서. 그동안 500억이나 되는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고 토지 다 했는데 왜 총회가 무산이 되고 총회가 안 돼서 조합원들이 돈을 안 내는 거를 우리 회사가 은행도 아니고 또 계속 빌려주냐.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 얘기한 거는 요번 한 달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월 달에 총회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물론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못할 수도 있겠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 잔압하면 잔금해서 선납하면 되고 그 재원으로 나머지 착공 때까지의 비용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빌려준 돈 회수하겠습니다. 제가 각서 썼어요. 회사에다가. 그리고 여기 조합장님하고 업무대행사 대표님이 있지만 회의로 그냥 다 사인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11월 달에는 이제 우리는 못 빌려드립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어제 동기 집행이 됐어요. 근데 그게 10월 달 이자하고 11월 초에, 그러니까 브릿지 이자하고 토지담보대출 이자하고 개인 신용대출하고 나가는 시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자 나가는 시기가. 근데 그거 한 달치는 저희가 막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직원이잖아요. 서희건설의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조합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가 안 되면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토요일이지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지만 저도 되도록이면 매주 지금 오고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저저번 주에도 간담회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비대위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비대위 분들하고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때 총회장에서 보니까 어느 현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의 비리가 있다, 조합의 문제가 뭘 해먹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사나 통해서 나중에 비리가 있어 형사고소하면 구속돼서 다 구속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 자금 인출할 때도 저희 서희건설에서는 어떻게 하냐, 조합을 하고 업무대행사에서 자금 인출을 올립니다. 뭐 어떤 비용으로 해서 씁니다. 그러면 신탁에서 자금 관리를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한 번 더 봅니다. 이게 적정한 건가? 이 금액이 적정하고 이게 진짜 일을 한 건가? 그래야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상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뭔가 이상이 있었으면 아마 조합장님 벌써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제가 뭐 조합장님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다 다른 현장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비대위가 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비대위 말을 듣는 게 맞죠. 근데 비대위가 와서 다른 소리를 안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다른 비대위 같은 경우에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조합장 교체하자. 순순히 어떻게 되냐면 조합장 교체하자.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 교체하자. 그러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 교체된 데도 있어요. 비리가 있거나 뭐 조합원님들이 그쪽에 호응을 해서 교체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아까 지금 일정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조합이 있고 업무대행사가 지금 기존에 일을 연속성 있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업무 파악해야죠. 또 다시 또 협력업체를 계약해서 해야죠. 그럼 저희가 보면 통상 1,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한 달 이자가 이자만 10억이에요. 그럼 1년이면은 10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또 추가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 납부를. 근데 그것만 지원이 되겠습니까? 토지 부분 해결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경매 들어가서 토지 다시 떠오려면 더 많은 비용을 두고 떠와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누가 부담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많은 사업지를 착공도 시키고 진행도 해왔지만 조합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조합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내년에 착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비대위와 조합과 서로 싸우고 또 의사결정이 안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토지 부분이나 인허가 부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얘기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조합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뭐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얘기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진짜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들어보시고 판단은 조합원님들이 하시면 돼요. 주인이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는 비대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만. 다른 현장에 제가 비교해서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좀 저 간 다음에 또 이제 뭐 무대 행사나 조합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보존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인허가도 지연되고 토지가 이렇게 잘못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인의식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 피해는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합원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조합 사업에 많은 협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혹시 제가 가기 전에 질문 있으면 제가 질의응답을 잠깐 받고 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아무 질문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토지 수용 부분에 있어서 보면 99.2%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에는 98.7%고 전체 부지는 93.8%인데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거며 그리고 지금 100%가 돼야 착공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95%에 비해 사업성이 나지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만약 강제 수용 들어가면 최소한 행정적 소요가 한 8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나온 일정은 전혀 안 맞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구 단위가 지금 보면 2년이 돼도 지금 안 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아니야 이거는 뭐 맨날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두 가지 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좀 토지 부분이죠.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게 88.6%고 계약 완료된 게 10.1%에서 약 한 98.7%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사업 토지 기준으로 보면 84.6%가 소유권 이전이 되고 계약 완료가 9.2%에서 93.8%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부지라는 게 아파트 부지를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93.8%는 뭐냐?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한 거고 아파트에 대한 건축 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98.7%의 소유권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95% 이상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95% 이상 사업 승인 가능한데 착공 들어갈 때는 매도 청구를 해서 갖고 오든
협의 매수를 해서 사오든 해야 됩니다.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부지들도 불좀 켜주시죠. 나머지 부지들도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일부 토지 거의 지금 98.7%인데 1.3%에 대한 것도 협의를 진행을 주택용지는 거의 진행을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한두 명 정도 조금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부지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자 낼 돈도 없는 어떻게 토지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죠. 그리고 이 사업 승인이라는 기간이 가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에 대한 아까 지구 단위 2년 동안 걸리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0년 1월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지구 단위가 늦어졌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지구 단위가 한 번 돼 있었어요. 저희 들어오기 전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다 보니 학교를 포함해서 뒤에 부지를 더 샀어요. 토지를 사야 지구 단위 변경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건이 다 돼서 지구 단위 변경까지 다 점수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11월 달에 의견이 오면 지금 예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12월에 화성시 도시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지구 단위 고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진 건 맞죠? 맞는데 그 사유는 있었던 거죠. 놀면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2030세대로 했으면은 벌써 지금 사업승이 났을 거예요. 왜냐 그때는 학교가 안에 들어가 있었고 지구 단위가 돼 있는데 근데 지금은 2030세대에서 3060세대로 학교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이 좀 되셨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승인이 매도 청구는 사업 승인 이후에 가능합니다. 나머지 거 1.3%. 근데 그 전에 협의 매수를 하면 끝나요. 그럼 지금 기간이 올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 단위 12월에 나면 그 다음에 건축 시비하고 사업 승인이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그 사이에 토지를 사야 돼요. 협의 매수를 해야 돼요.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맞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안 내신 분들 죄송하지만 못 내시면 제명하고 다른 조합을 모집해야 되는 거고 신용대출 4천만 원씩 안 하신 분들 대출하셔야 되고 못 하시면 4천만 원에 대한 자납하셔야 되고 그것도 못 하신다? 이자를 잔금해서 플러스 내게 하고 그 대신에 기존에 잘하신 조합원님들 20% 내고 4천만 원 신용대출 하셨어도 3천만 원씩 더 내서 잔금해서 이자 할인 받고 하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토지를 계약을 다 해야 착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 승인만 난다고 착공 들어가지 못합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1.3%는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사람 심리상 돈을 좀 더 달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다 조율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일시에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약금 받고 한 달 후에 주세요. 근데 지금 이자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게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협조를 해주셔야 빨리 사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 답변됐나요? 예. 다음 또 질문 볼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아주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전문가니까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다 해도 아마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제가 설명한 거에 뭐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뭐 여기 혹시 비대위에서 오신 분 있으면 그냥 저한테 질의하셔도 돼요. 저는 뭐 비대위든 아니든 다 같은 조합원이에요. 근데 정확한 팩트는 알고 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온 거고 계속 간단하게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갖고 들으신 내용을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자꾸 전파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해는 어떻게 된다? 다 여러분들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가 평당 2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간다, 추가 부담금 좀 발생은 되겠지만
다른 현장은 토지비가 막 말도 모르게 뛰어갖고 이 분양가가 올라가듯이 공사비가 올라가듯이 토지비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막 처음에 막 100만 원 했던 게 1000만 원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다행히 어떻게 토지를 여기 지금 확보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럼 그 토지를 지켜야지. 지켜야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죠. 제가 욕먹어가면서 회사에 욕먹어가면서 한 달 이자 제가 해준다고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제 진짜 조합장님하고 업무대행사 대표님 저녁 7시에 오셔갖고 저녁 7시에 돈이 나갔어요. 이자가. 근데 다음 달은 제가 총회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협조가 안 되면 저희 회사에서도 지원하기가 힘든 처지예요. 그래서 총회는 총회대로 하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3천만 원씩을 내시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명이 3천만 원이면 여기 지금 조합원이 3,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1,000명만 내셔도 300억이에요. 그럼 그 돈이면은 준공 때까지 돈 더 필요 없습니다. 토지 다 살 수 있고요. 인허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인허가 하는데 지구단위 업체나 설계업체들 돈을 못 줘요. 해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람 심리가 돈을 주면은 일을 더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납도 좀 해주시고 그 돈 뭐 그냥 공짜로 쓰는 거 아니고 이자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잔금 때 할인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체 인원은 못하더라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조합원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회사만 급해서 지금 하니까 저도 혼나는 거죠, 회사에. 조합원님들은 총회도 안 되고 비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야 우리가 했다가 뭐 우리가 금융권도 아니고 우리 회사만 그동안 빌려준 것도 많고 땅 사준 것도 많은데 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협박적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네. 왜냐면 자 조합원 3,000명이 2,500명 되는데 3분의 1이 만약 3,000만 원씩 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협조가 안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면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총회가 참석인이 600명이 안 돼서 부산이 됐다 이거죠. 그럼 그런 거를 협조하는 거는 추가로 지금 현재 당장 분들은 아닙니까?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조합원들한테서 나 20%씩 돈 안 낸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3천만 조합이 어떻게 솔직히 어떻게 될지 우리도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3천만 원씩 내라고 해서 얼마나 그 협조를 할 것이며 돈도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조합원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면 조합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조심스럽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렇게 들리실 수 있을 건데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고 뭐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각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제일 급한 거는 총회입니다. 총회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에서 분들이 계약금 20% 다 냈지만 안 내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10% 미만 내신 분도 한 100여 명 되시고 20%까지 10%에서 20% 내신 분도 100여 명 되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것만 냈어도 전번달 이자 다 돼요. 그리고 토지도 계약금 치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00명 정도가 4천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하시고 아니신 분, 신용대출을 안 하시고 돈이 있으시거나 신용대출 안 되시는 분은 잔압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4천만 원씩 2,200명 정도가 냈는데 한 660명 정도가 안 내셨어요. 돈도 안 내고 신용대출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안건들이 총회 안건에 다 올라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합 사업을 위해서 제명하고 내신 금액은 몰치하고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면 또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결이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